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자 오늘 두 번째 단어 기권과 날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소단원 기권과 지구 기온이네요. 56쪽입니다. 네. 기권과 지구 기온 보겠습니다. 기권, 대기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되거든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그 위에 중력 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예, 아유, 그림이. 예. 이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가 기권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기권이에요. 기권의 78%가 질소이고요. 21%가 산소, 99%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걸 좀 볼까요? 아이고. 네. 지구하고 똑같은 행성 두 개가 있다 라고 해볼게요. 지구랑 똑같은 어떤 행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기권을 나누거든요. 기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예요.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 혹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가, 이걸로 나누는데요. 여기도 어떤 대기가 있고요. 행성에, 지구에도 대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열이 적게 도달하거든요. 지열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온도라는 건 입자의 운동 정도예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위쪽은. 그래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공기 입자의 운동이 되게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보통의 행성은 그래서 대기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지구의 경우를 좀 볼게요. 아유, 직권. 지구의 경우를 좀 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습니다. 10, 50, 80 볼까요? 대기권의 높이가 한 1000km까지예요. 대기권 높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역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아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역시 지구도 두 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20에서 한 30km쯤 여기 뭐 있냐면 O3 산소 원자 3개가 붙은 오존층이 있어요.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 주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태양빛이 내려오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대로 공기에 희박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열이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 맞춰주는 층이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틀어져 버리니까 총 몇 개 구간이 생기냐면 총 4개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2개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 틀어져서 제일 밑에 10, 50, 80 지표에서 10km까지가 대륙권, 10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 50에서 80km까지가 중간권, 80에서 1000km까지가 열권이 되겠습니다. 이 열권 같은 경우 위에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가요. 밑에가 차가우니까 아래로. 성층권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열권이나 성층권처럼 그 위에가 온도가 높고 아래가 온도가 낮아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 이런 층은 뭐라고 하냐면 안정한 층이라고 해요. 안정한 층. 그리고
중간권이나 대륙권처럼 위가 온도가 낮고 그럼 밑으로 내려오죠.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가요. 빙글빙글 돕니다. 이런 현상을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 위아래가 섞이는 층을 불안정한 층이라 그래요.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불안정한 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증기가 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구름이 제일 높이 있는 거는 한 11, 13km까지 구름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죠.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비행기의 이동 경로로도 쓰이는데요. 이게 왜냐면 요 밑으로 기상현상이 나타나니까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열권이 제일 두껍긴 한데 이게 쭉 그 돌덩이 같은 게 우주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너무 빠른 속도다 보니까 공기가 압축이 돼가지고 뜨거워지면서 불이 탑니다. 이 불타면서 떨어지는 별을 별똥별 혹은 유성이라고 하죠. 제일 넓은 건 열권이지만 중간권 정도 돼야 공기 밀도가 유성이 만들어져요. 유성이 관측이 됩니다. 열권은 또 인공위성의 이동 경로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극지방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가 있는 층이죠. 그리고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전파를 흡수했다가 다시 반사해 주거든요.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거의 다 했네요. 그러면은 좀 볼까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륙권 거의 다 했네요. 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수증기를 제외한 대기의 부피비를 나타낸 겁니다. A, B, A 뭐 78% 질소고요. 7, 8 연계되는 숫자가 2, 1 산소. 질소와 산소가 수증기를 제외하면 질소, 산소가 99%를 차지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지표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3번입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대륙권, 네, 대륙권이 아니고 성층권이죠. 성층권에 분포합니다.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을, 제가 이걸 안 했군요. 이런,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고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대륙권의 끝이네요. 한 지표에서 10km 정도. 대륙 끝의 끝. 여기를 대륙권 경계면, 대륙권 계면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50km 정도. 여기 성층권의 끝이죠. 성층권의 경계. 성층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10, 50, 80 외워주시면 좀 편합니다. 지표에서 10km까지, 10에서 50km까지, 50에서 80km까지. 열권 끝에는 이제 1000km이잖아요. 여기는 중간권 끝이니까 중간권 계면이고요. 중간권 계면. 근데 열권 계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가지고 경계면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경계면은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 세 개만 이야기합니다.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를 중간권 계면이 아니라 아래 거 이름을 써요. 성층권 계면이라고 하고요. 열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됩니다. 네, 맞아요. 네, 직접 가열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 공기가 희박해져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XXO. 그리고 기권의 각 특징, 여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죠. 복사 평형 이야기해 볼까요? 열의 전달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가 있죠. 그 중에서 복사, 물질 없이 열이 전달되는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3개, 지구 복사 에너지 2개 방출하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 2개, 지구 복사 에너지 3개를 방출하면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방출하는 열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 2개, 지구 복사 에너지 2개. 예.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으면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복사 평형 혹은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해요.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여기 좀 볼까요?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해볼게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러면은 대기에서 지표에서 반사되는 게 한 30% 됩니다. 그리고 대기의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중 30%는 반사되고 70%가 흡수가 되는데요. 그 70%가 그대로 방출됩니다. 지표에서 방출되고, 예, 우주로 방출되고, 우주로 70%가 흡수가 되고 70%가 방출되니까, 예, 복사 평형 상태가 돼요.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온실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온실 효과 볼게요. 온실 효과 할 건데요. 지금 대기가 없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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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왔고요. 슝슝슝 지구 복사 에너지 3개 같습니다. 요 경우에 A라고 할까요? A의 경우에 온도가 유지됩니다. 온도가 유지가 돼요. 복사 평형 상태니까 온도가 유지가 되고요. 요거 B 경우라고 해볼까요? 대기가 있습니다. 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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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맞았네요. 슝슝슝인데 좀 너무 많은데요. 잠시만요. 너무 많아서 어디 보자. 그냥 평상시 제가 하던 거랑 조금 숫자가 달라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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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맞았습니다. 똑같아요. A하고 슝슝슝 3개가 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대기가 흡수를 했어요. 그중 하나를 대기가 흡수해서 지표로 다시 방출합니다. 빵! 다시 나가요. 어쨌든 3개 들어갔고 3개 나가니까 복사 평형이에요. 온도가 유지되는데 여기 A의 경우는 3대 맞았잖아요. B의 경우는 4대 맞았죠. 온도가 유지되긴 하지만 더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온실효과라 그래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여 지표로 다시 보내는 현상, 이걸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 온도가 유지가 되고요.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 혹은 온실기체, 가스가 기체죠.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문제 풀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권에서 공기의 양은 높이 올라갈수록 적어집니다.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의 가장 아래쪽에 모아져 있죠. 기권 중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층을 고르시오. 글쎄요. 볼까요? 자, 가로축의 온도입니다. 이거를 지그, 제그, 찍, 제그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가 제일 낫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여긴가요? 지그, 제그, 찍. 대륙권, 성층권, 중하권, 열권 중에서 대륙권하고 중하권이네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권의 각 층에서 나타나는 현상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대륙권은 눈, 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층권은 대기가 안정해요. 대류 현상이 없어요.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고요.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권은 가장 넓고요. 공기가 희박하고 일교차가 커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온도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비교해서 나타낸 건데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지구가 흡수하는 거 반사된 걸 제외하면 70%죠.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양은 C 70%입니다. 온실 효과 일으키는 걸 찾으래요. A 지표 흡수 50%, 내기 흡수 B 20%, 우주로 방출 70%, 지표로 방출 얘죠. 예, 얘입니다. 예. D가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여 다시 지표로 방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온실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온실 기체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이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밀도가 제일 커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1850년부터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도 대체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되면 빙하 면적이 줄어요. 육지 면적이 줄죠. 홍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녹을 정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바다가 열 팽창을 해요. 낮은 곳이 잠기게 됩니다. 육지 면적 감소하죠. 일부는 이제 홍수도 일어날 거고, 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공기 1kg당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요. 그래서 좀 건조한 지역이지만 살만했었는데 사막처럼 변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약간 습한 지역이지만 살만했었는데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육지 면적 감소하면 농작지 감소할 거고, 그러면 농작물 생산량도 감소하겠고, 식량 부족 현상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겠네요. 이 지구온난화 방지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숲을 늘리고요.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겠죠. 네. 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이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높아집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할 것이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부피가 커집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죠. 3번의 XXO. ESO 속 집중 강의입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 꽂아놓고 적외선 등으로 온도를 조절해, 이렇게 열을 가해봤는데요. 온도 측정했는데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유지가 되네요. 복사 평형이 되었다입니다.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는 까닭은 흡수하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거의 같아서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가 없을 때, 그리고 대기가 있을 때 복사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뭐 나겠죠.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나의 평균 온도는 나가 더 높겠죠. 같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어도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나가 온도가 좀 더 높습니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죠. 지구 대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요. 수증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대기 중의 양이 달라지죠. 예, 습한 공기도 있고 좀 건조한 공기도 있습니다. 대기는 지표면에서 한 1000km까지 분포합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에 5번.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부피비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A는 질소고요. B는 산소입니다. A는 질소, B는 산소. 예, 2번에 2번이었고요. 그리고 3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기권을 A, B, C, D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번입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 찾으래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 대류가 일어나려면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A와 C 대류권과 중간권 1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A, B, C, D 층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보았습니다. A층 대류권은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우니까. B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있군요. 위로 올라갈수록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C층에서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중간권에선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D층 열권은 공기가 되게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 일교차가 가장 큽니다. 5번에 4번, 6번 보죠. 대류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 대류권 가장 아래쪽이요. 지표에서 대략 10km까지 옳지 않은 거. 오로라 완츠, 이거 열권이고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요. 예, 대류권 6번에 1번이네요.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층의 이름,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층권, 중간권, 열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중간권. 권계면 부근에서 각 권의 계면, 경계면 부근에서 기권 중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지그지그 찌제그 중간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로라 열권이고요. 유성 관측은 중간권, 그리고 구름은 이제 대류권에 있고요. 장거리 비행기의 이동 항로는 성층권입니다. 지표면에서 가까운 층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니까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네, 8번에 5번, 9번 갑니다. 기권의 기온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적외선 등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게 칠한 구리판 사이 온도계 A, B, C, D를 구분했습니다. 요거 구리판을 지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A가 좀 낮은데 B가 높은데 C 완전 높은데 D 더 높은데 온도가 A가 더 높아요. A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온도가 높고 B가 온도가 낮고 C, D가 온도가 또 높아집니다. 높이로 좀 구분해 보면 A, B, C, D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리판은 지표면에 해당합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온도계 A 온도가 B보다 높고요. C 온도는 D보다 더 낮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온도계 D는 B보다 적외선 등에서 나오는 여러 영향을 더 많이 받죠. A, B가 대류권, 좋아요. 대류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C, D는 중간권. 중간권도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거든요. C, D가 틀렸고 C, D는 성층권이나 열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권이 좋겠네요. 열권. 예, 옳지 않은 거 5번.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복사 에너지 옳지 않은 거.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중간 물질 도움 없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게 복사입니다. 얼음과 같은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차가워도 방출해요. 영하 한 270도 돼도 복사 에너지
방출합니다. 10번에 3번. 그리고 네, 11번,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다음에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검은색 알루미늄 컵 속에 공기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복사 평형이 유지돼 가지고 복사 평형이 되어서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복사 평형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12번입니다. 이 실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복사 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2번이네요. 그리고 13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 플러스 B, A가 지표 50%, B가 20% 대기에 흡수되고요. 반사되는 게 30%입니다. A 플러스 B는 70%이고요. C는 30%이고요. D의 양은 우주로 방출되는 양 70%, C랑 같은 게 아니고 A 플러스 B와 같죠.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14번.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가 강화될수록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날 것이고요.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현재보다 평균 기온은 더 낮을 것입니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14번에 3번이었습니다. 온실기체 아닌 거 찾아볼까요? 온실기체 아닌 거 뭘까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온실기체인 걸 좀 찾아볼까요? 온실기체 가장 큰 게 이산화탄소. 수증기도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더 많이 나타내긴 합니다. 메테인까지 그냥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등이 온실기체다 생각을 해주시고, 얘네들이 만약에 온실기체면 큰일 나요. 질소가 대개 78%, 산소가 21%, 현재보다 온도가 대단히 높아질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질소, 산소죠. 15번에 온실기체 아닌 게 1번, 2번이고요. 그리고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1850년대 이후 대기 중에 기체 A의 농도 변화를,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죠.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기체 A는 CO2, 이산화탄소이고요. 지구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상승하고요. 요 기간 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었겠죠.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가 강화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6번에 5번, 17번입니다. 나가 뭐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현상 찾아보겠습니다. 빙하가 줄 거고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육지 면적 줄고요. 폭염, 홍수 등 기상 이변이 증가합니다. 17번에 4번. 18번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찾아보죠. 산림 면적을 넓히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요.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을 석유로 대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풍력발전이나 수력발전, 조력발전, 조류발전, 태양광발전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의미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똑같이 나와요. 무공해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될 거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겠죠. 기억, 디귿, 리을. 그리고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20번.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오존층이 존재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이 B, 성층권이고요. A와 C,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이고요. 차이점은 기상현상의 유무 혹은 수증기의 유무 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대륙권은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C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1번 오른쪽 그림은요. 어떤 물체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가나 중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나이죠. 그 구간에서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습니다. 그리고 22번 지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왜냐고요? 예, 그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하시면 돼요. 23번 1880년 이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랑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관계 거의 일치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기온 변화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지구 온난화, 해수면 높이 상승, 이상기후 발생, 육지 면적 감소,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름과 강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지금까지 양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